축구선수에게 몸값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몸값이 비싼 선수는 무조건 실력이 좋아야 하고 몸값이 싼 선수는 절대적으로 실력이 부족한 선수여야 할까요?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듯이 축구에서도 그렇습니다. 몸값이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좋은 선수가 아닐 수도 있고 구단의 가치가 가장 높은 팀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뛰어난 축구 실력을 가진 선수에게는 높은 몸값이 책정됩니다. 그 말은 즉 축구선수는 결국 몸값으로 평가받으며 몸값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수는 어떨까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 축구 이적 시장 역사상 세 번째로 비싼 이적료라는 기록을 가진 1950억의 사나이. 이 선수의 이름은 모이세스 카이세도입니다. 카이세도는 2001년생으로 에콰도르 국적을 가진 선수입니다.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주로 소화하며 178cm에 73kg으로 그리 뛰어난 체격을 지닌 선수는 아니죠. 오른발을 주발로 사용하며 어린 나이임에도 국가대표로서 벌써 39경기나 출전한 경험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에콰도르 자국리그에서 축구 생활을 시작한 카이세도는 일찍이 재능을 인정받아 2021년 브라이튼으로 이적합니다. 반 시즌가량 임대를 다녀오기는 하였으나 브라이튼에 곧바로 복귀하여 주전 자리를 되찾는 데 성공하죠. 카이세도는 이후 월드컵에서의 활약과 더불어 현재는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맥칼리스터와의 좋은 호흡을 보이며 리그 최정상급 중원조합으로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리버풀, 아스날, 맨유, 그리고 첼시까지 수많은 빅클럽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죠. 카이세도는 정말 여름, 겨울 이적 시장 할 것 없이 다양한 이적 제의를 받기도 하며 굉장히 말이 많았던 선수이기도 한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카이세도의 최종 행성지는 첼시로 결정됩니다. 1950억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몸값을 가지고 말이죠. 어째서 이토록 많은 빅클럽들이 카이세도를 원했을까요? 첼시는 왜 막대한 이적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카이세도를 얻고자 했던 걸까요? 이러한 저의 의문점들은 브라이튼 시절 카이세도의 지표를 보면서 하나둘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이세도는 미드필더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체력이 엄청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넘치는 체력은 그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어지게 되죠. 브라이튼 시절 카이세도의 히트맵을 보면 상하, 좌우 가릴 것 없이 경기장에는 카이세도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낙 넓은 커버 범위를 가지고 있어 히트맵만 보고서는 이 선수가 어느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죠. 수비형 미드필더로 주로 출전했던 카이세도에게는 수비수 못지않은 수비 능력 또한 요구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최후방 수비수와 공격수가 맞닿기 전 마지막 방패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기 때문이죠. 브라이튼 시절 카이세도는 100번의 태클을 성공하며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의 길을 예측하고 미리 끊어내는 인터셉트 부분에서도 56회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63회를 기록한 라이스가 1위이기는 하였으나 출전 시간 대비, 즉 90분당 스탯으로 전환하였을 때는 카이세도가 당당히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결국 카이세도는 90분당 태클, 경합 승리, 인터셉트, 그리고 공에 대한 점유 승리까지 모두 리그 1위를 달성할 정도로 리그 최정상급 수비 능력을 지닌 미드필더였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수비수 못지않은 수비 능력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결국 포지션이 미드필더인 만큼 빌드업과 패싱 능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브라이튼 시절 카이세도는 자신의 진영에서 볼을 탈취한 이후에 그 공이 연결되어 슈팅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18번가량 만들어냈습니다. 이 수치에서는 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1위는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세계 최고 미드필더로 거론되는 로드리가 기록한 19회였죠. 카이세도는 해당 시즌 수비수에게 공을 받았을 때 경기당 23.5회의 압박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그의 빌드업 능력 또한 수준급인 것을 당당히 입증하였습니다. 게다가 카이세도는 짧은 패스 성공률 92.5%, 롱 패스 성공률 79.2%로 총 88.9%라는 환상적인 스탯을 보이며 도저히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하였죠. 이렇게 환상적인 스탯을 지닌 미드필더는 어느 팀에서든 탐낼 만한 자원인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첼시가 그의 몸값을 1950억으로 책정한 것에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의 실력은 몸값이라는 지표를 통하여 평가받기 때문이죠. 과연 카이세도는 1950억이라는 가격표가 어울리는 선수일까요? 첼시는 직전 이적 시장에서 엔조 페르난데스를 이미 클럽 레코드를 기록하며 영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엔조 페르난데스의 기량을 극대화시켜줄, 즉 짝을 이루어줄 마땅한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것이 사실 첼시가 카이세도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엔조 페르난데스의 독박 축구 부담을 해소하기에 가장 적합한 선수가 바로 카이세도였기 때문이죠. 카이세도의 넓은 활동량은 엔조의 수비 가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으며, 엔조가 모든 빌드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빌드업 능력 또한 뛰어난 카이세도에게 빌드업을 맡기고 본인은 한 블럭 위에서 카이세도에게 공을 받아 팀에게 더욱 효과적인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죠. 이러한 조합은 첼시가 캉테를 중심으로 자주 선보였던 조합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정상급 실력을 유지 중이던 캉테를 중심으로 조르지뉴 캉테 혹은 파브레가스 캉테와 같이 사용하며 플레이메이킹이 뛰어난 선수에게 경기를 지휘하게끔 하고 캉테가 그 모든 부담을 떠맡는 형태죠. 실제로 그 당시 첼시는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 등 다양한 트로피들을 들어올리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첼시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죠. 리그 11위에 머무르며 여전히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잦은 감독의 교체, 공격수들의 부진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거액을 투자한 선수들이 그 금액의 가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죠. 카이세도는 첼시 데뷔전에서 역사상 최악의 데뷔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차츰 경기력을 되찾으며 현재는 준수한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 카이세도를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게 1950억이라고. 이런 카이세도의 상황은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첼시 보드진이 카이세도의 몸값에 대해 전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가치를 매겼다. 즉, 오버페이를 한 것이다. 혹은 카이세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금액이고 아직은 그 정도의 가치를 못할 수도 있다 정도로 말이죠. 저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하지만 첼시의 상황적 오버페이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드필더 수급이 시급하기도 했던 첼시이자 카이세도를 원했던 팀이 너무나 많았던 것, 그것이 첼시가 카이세도의 몸값을 실력 이상으로 매기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물론 카이세도는 아직 어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첼시의 상황이 더 나아질수록 카이세도의 실력은 더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950억이라는 가격표는 카이세도에게 부여되기에는 너무 높지 않았나 싶네요.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카이세도의 몸값에 대한 논란, 첼시 보드진에 대한 혹평, 결과론적으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첼시의 성적까지. 과연 카이세도는 첼시에서 더욱 성장하여 본인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을 아무 말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무너져가는 첼시의 명성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높은 기대치를 가진 선수인 만큼 앞으로 그의 성장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